TV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씨, 이한희 씨,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I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얼마야? 200만 원?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숨길 수 있어? 억울하면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오지 그랬어. 나가서 벌어보라고. 어머, 두고 봐. 내가 지금보다 훨씬 예뻐져서 예전에 당당했던 나로 돌아갈 거야. (50대) 주부 윤 씨의 사연입니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던 윤 씨는 연년생 남매가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일을 관뒀고 살림과 자녀 교육에 매진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 혼자가 된 시어머니까지 모셔와 살뜰히 보살펴드렸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요즘 꽃게에 살이 꽉 찼다고 해서 맛있는 꽃게탕 한번 끓여봤어요. 아휴, 날이 더워서 그런가 영 입맛이 없다. 예, 그러지 말고 시원한 콩국수나 해먹자. 어? 검은 콩이 좋다잖니. 그걸로 걸쭉하게 진하게 해서 한 삽을 다 먹으면 아우 좋겠다. 꽃게탕은 손도 많이 가는데 입에 대지도 않으시고 느닷없는 콩국수 타령이네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윤 씨가 일을 관두고 외벌이 가정이 되면서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했다는 거죠. 그래도 윤 씨는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매달 시어머니 용돈을 챙겼다고 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애들 학원비가 좀 늘어서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다음 달에는 좀 더 신경 쓸게요. 죄송해요. 꼴랑 30만 원? 어? 애비 혼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니 살림을 대체 어떻게 했길래 돈이 그렇게 없니? 아유, 이래서 여자도 나가서 벌어야 되는 건데. 아들 혼자 외벌이 하는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없는 살림에 이렇게 챙기는 건데 너무하시네요. 그런데 윤 씨를 주눅들게 하는 건 또 있었어요. 바로 동서 때문이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인 동서는 워낙 벌이가 좋다 보니 매달 거금의 용돈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때가 되면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값비싼 명품 선물까지 척척 해드렸다고 해요. 안 그래도 늘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사는데 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동서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한 시어머니를 볼 때면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서보다 용돈을 적게 들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그런데 엄마, 짠! 나 이번 달 보너스 엄마 드리려고 갖고 왔지. 애 엄마는 나 이런 거 받은지도 모르니까 이걸로 몰래 맛있는 거 사 드셔. 역시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니까. 어? 아유, 고마워 아들. 그러니까 그동안 아내 몰래 따로 용돈을 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며느리를 그렇게 시어머니가 구박을 한 거고요. 와, 이거 속에서 천물이 나겠는데요? 이게 얼마야? 200만 원?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숨길 수 있어? 어디서 큰 소리야? 아, 내가 번 돈 엄마 좀 드리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막말로 지금 우리 집 굴러가는 거 그거 다 누구 돈인데. 억울하면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오지 그랬어. 나가서 벌어보라고. 어머,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한다죠. 전업주부가 되면서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아진 윤 씨는 큰 소리치는 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 아휴,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아이고 저 뱃살 좀 봐라. 어?
둘째는 일하느라 바쁜데도 매일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너는 집안에 퍼질러 앉아서는 그게 뭐니? 아이고 정말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아이고. 어머니, 저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모자라요. 동서처럼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몸뚱이가 그렇게 된 게 우리 아들 탓이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돈 적게 벌어다 줘서 여유가 없다는 그 소리 아니야? 아이고 핑계도 가지가지다 얘. 아이고 참. 동서랑 편애하고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서 몸뚱이라뇨.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툭 하면 뚱뚱하다, 늙어 보인다, 밥 좀 그만 먹어라 잔소리를 했는데요. 윤 씨는 그런 폭언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을 관두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체중이 20kg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두고 봐. 내가 지금보다 훨씬 예뻐져서 다시 일도 하고 예전에 당당했던 나로 돌아갈 거야. 윤 씨는 삼시세끼 샐러드로 끼니를 해결하고 여기에 일일 1팩을 하며 짬을 내서 매일 달리기도 하고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 이게 뭐야? 아니 흰머리가 언제 이렇게 늘었지? 머리카락은 왜 또 이렇게 빠지는 거야? 피부도 자꾸 거칠거칠해지고 다크서클도 진해지고. 아니 식단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패냐? 응? 너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아유. 아니 남의 도움 없이 혼자 다이어트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냥 사사건건 구박이시네요.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살은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전신 통증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갱년기 시기라서 그런 건지 원인을 알 수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이게 뭐지? 내 몸에 이런 게 있었나?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지? 몸에 없던 뭔가가 생겼나 봐요. 뭐지?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유방암 말기입니다. 이미 암이 폐와 림프까지 전이된 상태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무너지며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윤 씨.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노화가 시작이 되고 말기 암 판정까지 받은 중년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닥터 외과 전문의 이영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석 선생님이요. 우리나라의 1세대 암 전문가로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아, 예. 2001년에 저희 아버님이 느닷없이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하시고 나서 몸무게 한 18kg 빠지시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나서 식도 협착이 와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던 암 환자에 대한 보완 대체약을 제가 도입을 했고 현재까지 식이요법이라든지 비타민 치료, 온열 치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암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네. 1세대 암 전문가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이 암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질병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실화극장 속 주인공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말기암 판정을 딱 받게 돼서 전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화에도 속도가 있다는 말이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흰머리도 늘어나게 되고 윤기 있던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또 탈모도 생기고 만성 피로에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진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숙명처럼 다가왔는데요. 그쵸. 문제는 우리의 몸이 갈수록 빠르게 늙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강 주제는 천천히 나이 드는 저속노화의 비법입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천천히 나이 드는 저속노화 비법. 말씀처럼 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 모두의 한 명도 빠짐없는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그쵸. 오늘 특강 좀 집중하고 들어봅시다. 아유, 적을 걸 안 갖고 왔네. 아이, 예. 네, 저속노화란 말 그대로 노화의 속도를 늦춰가지고 네. 천천히 나이 드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네. 노화 과정을 늦추고 또 질병도 예방하고 또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대체 왜 저속노화 열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울까요? 요즘 난리죠. 네. 그렇죠. 바로 대다수가 저속노화가 아닌 가속노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부터 벌써 찝찝합니다. 가속노화. 말 그대로 우리가 빠르게 늙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싫어요. 상상만 해도 그냥 확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나빠지죠. 거시기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가속노화라는 거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도 1년치만큼만 늙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2년, 3년치만큼 더 빨리 늙는다는 얘기예요. 가속노화가 생기게 되면 질병까지도 앞당겨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 20, 30대 고혈압 환자가 1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50대 미만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암의 발병 위험 역시 79.1%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곧 부모 세대가 50대, 60대가 되어서 경험했던 질환들을 네. 자녀 세대들은 10년, 20년 더 빨리 겪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나머지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어간다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고혈압에 암까지 더 빨리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는 진짜 이건 절대 제가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심해서도 안 되죠. 노화가 한 번 시작이 되면 가속 페달을 막 밟은 것처럼 멈추질 않고 계속 질주하는 그런 거네요. 우리가 이 가속 노화에 빠지는 원인? 이유가 뭘까요? 가속노화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몸속 가속노화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인데요.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증인 것이죠. 염증.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래요.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염증. 염증이 나네. 진짜. 제대로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염증 난다. 네, 그렇습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을 넘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염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만성염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면역계통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뭐냐? 바로 암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가속노화의 원인이 염증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실화극장 속 주인공도 염증이 문제였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체내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 손상된 DNA가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암세포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대장암, 폐암, 유방암, 단도암, 신장암, 그리고 백혈병의 위험까지도
증가하게 되고 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15 내지 20%가 그 염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염증만큼은 각별하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은 진짜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많이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암 발병률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사망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는 저 좀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요. 아찔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처럼 염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생성되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던 피로감, 이것도 염증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만성화되면은 푹 쉬어도 여전히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고 뭐 무기력하고 우울증도 오게 되는 거죠. 네. 또 아침이 되면 얼굴이 퉁퉁 붓거나 또 오후가 되면 또 신발이 안 들어가요. 발이 부어서 또 반지가 안 빠진다든지 어머나. 이렇게 몸이 잘 붓는 것도 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이제 예전처럼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더부룩하고 또 뭐 찬 음식 먹으면 또 설사를 하고 이것도 염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염증에 대한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이 지금 후반부에 얘기하신 게 네. 저를 관찰하고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고, 제가 요새 저도 그렇게 제가 해부당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요. 너무 피곤하고 진짜요? 그다음에 네. 아침에 부어가지고 아침 프로그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머머. 거기다가 이상하게 막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저는 그게 그냥 아유 내가 갱년기가 와서 내가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완전 겁이 확 나는데요. 누구나 겪는 흔한 문제다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내 몸을 좀 더 살피고 염증 생기지 않게 관리를 그럼 평소에 관리. 꾸준히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염증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염증 상태는 아닌지 빠르게 인식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염증 과잉이 보내는 내 몸의 신호가 있습니다. 오, 첫 번째는 네. 얼굴이 늙어 보이는 노안입니다. 노안이요? 뭐 어떠세요? 저도 이제 사실은 좀 네.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아, 비교적 동안이시죠. 많이 듣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랑 동년배들 얘기하면 좀 깜짝 놀라시고 그래요. 아니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말을 놓기에 정말 민망한 친구. 야 얼굴. 내가 버릇없어 보이네. 네네네네. 같은 나이인데도 젊어 보이는 동안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 보이는 노안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면역 기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피부 진피 조직에 침투하게 되면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는 힘을 잃게 되고 주름이 증가하고 피부의 탄력은 떨어지고 노화의 가속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만약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피부가 유독 예민해지고 가렵고 붉어지고 막 거칠어지는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네. 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네. 동안 소리 들으려면 염증 관리를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염증 진짜 무서운 놈인데 놈 그래 맞아. 무서운 것. 아니요, 놈은 자자의 평칭으로 욕설이 아닙니다. 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예요. 그러게요. 네. 이 염증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염증이 보내는 신호 그 두 번째는 네. 바로 비만입니다. 이만. 예, 살이 잘 찌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다면은 네. 혹시 염증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의심이 가네. 비만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뱃살인데요. 쌀. 야, 이 뱃살 진짜 이게 지금 야, 이게 좀 잘 안 빠져. 정말 이 중부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만 불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중년에 들어서는 예. 40대부터 복부 위주로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을 해서 네.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체형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뱃살의 대부분이 내장 지방입니다. 단순히 살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방산을 혈관으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혈액을 오염시켜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인슐린의 기능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당뇨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당뇨의 발생 위험이 남성은 2.5배, 여성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 당분은 또다시 지방으로 전환돼서 복부에 축적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만큼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주변에 살이 찌면서 당뇨도 같이 왔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뭐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가속노화의 고리를 끊고 그렇지. 이 저속노화로 성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속노화에 성공하시려면 네. 염증 해독력을 높여야 합니다. 네. 설령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암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병이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발현을 끄는 스위치가 바로 식습관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나쁜 식습관을 하게 되면 염증을 먹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기도 싫어요. 그중 첫 번째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네. 원재료를 그냥 먹지 않고 계속 가공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가공할 때마다 점점 나쁜 식품으로 되는데 네. 이것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흔하게 먹는 라면, 탄산음료, 과자, 시리얼, 소세지나 햄, 과일 주스, 뭐 패스트푸드, 뭐 감미료이 들어간 유제품, 레토르트 등의 즉석 편의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너무 저희를 다 작아지네요. 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느냐. 담배, 화석연료, 알코올과 함께 4대 건강 위험인자라고 규정했어요. 그 정도로요? 아, 세상에. 그래서 초가공식품에 포함된 이 첨가물들은 네.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비만은 물론 심혈관 질환과 암도 유발하게 됩니다. 야. 아니 근데 솔직히 요새 바쁜 생활이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초가공식품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애들 친구들 만났는데 그래 우리 채소 파티를 한번 해볼까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거는 네. 하나요. 아니 매일 무심코 먹던 그 음식이 내 몸을 망치는 염증 제조기였다니까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요, 선생님. 염증 해독력을 좀 높이고 저속노화에 성공을 하려면 식습관을 어떻게 갖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속노화를 위해서 염증 해독력을 높이려면 네. 항염증 식품의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항염증 식품이라는 것은 몸속에 쌓인 염증을 해독하는 것은 물론 염증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항염증 식품의 대표가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인데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네. 식물이라는 뜻의 화이토하고 화학물질이라는 뜻의 케미칼의 합성어예요. 아. 쉽게 말하자면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호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에 이어서 제7의 영양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파이토케미칼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폴리페놀이라는 것입니다. 폴리페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폴리페놀 알죠. 맞죠? 네네. 폴리페놀은 페놀 분자가 2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질로서 주로 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이나 그 뿌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떫고 쓴맛을 내고 또 식물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이 방어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제로 작용을 해서 체내에 쌓인 염증 물질은 물론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 물질을 제거해서 특히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렌지, 사과, 블루베리, 복숭아, 올리브, 뭐 시금치, 당근 등 여러 식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채소를 색깔별로, 네. 과일도 색깔별로 골고루 섭취하시면 저속노화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염증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 폴리페놀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 오늘부터 염증 관리 제대로 시작해봅시다. 합시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미국에 A4 학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A가 4개인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엔티에이징, 항노화, 조성노화죠. 안티에이징. 두 번째 에스테틱, 얼굴을 동안으로 만든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엔티페인, 통증이 오는 걸 조절하자. 안티페인. 네 번째 엔티캔서, 암을 예방하자. 예. 그런데 이것들의 학문적인 이론적인 근거나 치료가 동일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 물질, 항염 물질이 있는 폴리페놀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입니다. 엄정화 씨 매일 아침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뱀파이어 같아. 맞아요. 나이 들지를 않아. 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 소리 들은 건가? 나한테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좀 젊어 보이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젊음과 활력은 유지하고 천천히 나이 드는 이로운 건강법. 오늘 가정의학과 이지원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꿈꾸는 천천히 나이 드는 방법. 저속노화. 저성노화. 바로 몸속 염증을 뿌리 뽑는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폴리페놀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시대요. 네, 맞습니다. 몸을 빠르게 늙고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 심각하게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암까지 유발하는 염증을 예방, 관리하고 또 최근 건강 트렌드이죠. 천천히 나이 드는 저속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네. 바로 항염증 식품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주목할 것이 바로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천연 식물성 영양소인 폴리페놀 섭취를 매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매일 항염증 식품을 섭취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를 매일 먹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 정말 매일 꾸준하게 실천을 하려면 왜 구하기도 쉽고 그치. 먹는 방법도 좀 손쉽고 간편해야겠죠. 맞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항염증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간편하죠. 아니 올리브 오일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자꾸 요즘에 SNS 알고리즘에 그게 뜨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뭐 예쁜 언니들이 막 제 미물 비법이 이러면서 올리브 오일을 아침마다 먹는데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꾸준히 해야 되겠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보셨죠? 엄정화 씨. 네. 저보다 몇 살 언니거든요. 오. 그런데 진짜 항상 보면 젊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수 최정화 씨도. 네. 최정화 씨 매일 아침 공복에 그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확실히 뱀파이어 같아. 맞아요. 나이 들지를 않아. 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 소리 들은 건가? 내 친구들은 이제 술은 빈속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거라고 나한테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좀 젊어 보이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아내분이 드립니다. 노력한 티가 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올리브 오일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저속노화 식단이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은 줄이는 대신에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또 염증을 완화하는 식품을 섭취해서 이제 노화를 억제하는 식단을 말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한 지방의 섭취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때 추천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으로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증 작용을 하는 각종 폴리페놀은 물론 또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이나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천연 항염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이 하루 25ml의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에 있는 염증 인자를 억제하고 또 DNA의 손상을 방어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또 이미 유럽식품안정청에서는 이 올리브 오일의 건강 기능성 표시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았군요. 저는 이제 뭐 지식도 모르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챙겨줘서 먹고 있었는데, 야, 올리브오일이 천연 항염제였네요. 항염제.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엄정화, 최정환 씨 외에도 한가인 씨, 또 소희연, 박진영 씨,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한희 반갑습니다. 씨까지 배우 이한희. 대한민국 대표 동안 연예인들의 건강관리법으로 아침 공복에 신선한 올리브오일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네. 공복 상태에서는 위화장이 비어 있어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고 또 오일, 즉 기름 성분을 더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의 풍부한 영양 성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먹기는 먹어요, 올리브 오일을. 근데 이렇게 공복에 먹진 않았고 사실 요리할 때 그리고 샐러드에 뿌려 먹고 이렇게 곁들여 먹었는데 한번 저도 공복에 먹어봐야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근데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으려면 이게 신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낱개로 포장된 올리브오일이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스틱형으로 되니까 뭐 네.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뚝 따가지고 네, 먹어도 되고 왜 병에 있는 거 이렇게 먹다가 이 스틱으로 나오니까 좋잖아. 진짜 간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리브 오일을 먹을 때 네.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올리브 오일의 품질입니다. 품질. 네. 이 올리브는 이 최초 추출 과정에서는 기름이 잘 나오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지저분한 찌꺼기랑 불순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이 과정에서 영양소들이 파괴돼서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 추출해서 정제하지 않은 올리브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풍미가 좋고 또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아침 이제 공복에 생으로 섭취하려면 이 고품질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올리브 오일이 산소와 접촉하면 이제 산패, 즉 변질되는데요. 이 최소 단위로 이렇게 개별 포장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도 이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낱개로 포장된 걸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보, 최혜경 여사 기다려. 야, 기다릴 필요 없어. 기다려. 네. 아니 기다리라고. 기다릴 필요 마이크 없지. 버진이 아니고 엑스트라 버진. 아니 진짜 확실히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다른 품질들하고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고급스럽고 좀 쌉쌀한 맛도 나요. 그죠?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오. 자,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섭취하면 특유의 쌉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이는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성분이 내는 맛으로 함량이 높을수록 그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올레오칸탈은 올리브에서만 발견되는 올리브 고유의 성분인데요. 네. 모든 올리브 오일이 아닌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에만 함유돼 있고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자 염증을 줄이는 항염 성분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해줘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챙겨준 것도 역시 쌉쌀한 맛이 그 봐요. 나더라고요.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매운맛이 아니라 네. 아주 견딜만한 또 입안이 깔끔해지는 쌉싸름한 맛이었어요. 또 특히 올레오칸탈은 이 염증이 장기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암의 예방 또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이 시험관 속 암세포를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킨 결과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 암세포가 급속히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을 다 때려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때려잡았네. 그러면은 이게 올리브 오일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은 유방암이나 위암, 또 식도암이나 요로암 등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31%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되었거든요.
올리브오일 섭취량과 암 위험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올리브오일을 하루 50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하루 30g 미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서 위장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60%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매일 50g씩 섭취하면 다른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50%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염증을 방치하면 무시무시한 그 암으로 또 질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그리고 염증이 심해지면 네. 왜 살도 찌게 되고 다이어트에도 요요가 오게 돼서 계속 이게 막 반복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올리브 오일이 혹시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공급하면서도 또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네. 식욕 억제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칼로리가 높은 뭐 아이스크림이나 빵과 같은 간식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먹는 이 다이어트 간식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실제로 연구에서 과체중의 성인 여성 41명에게 9주간 25ml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함유된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지방 감소율이 약 80% 높았다고 합니다. 80%.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려요.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제 조금 있긴 하지만 뱃살 비교적 군살 없이 탄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요새 남자들 맞아요. 비해서는 네. 배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어디 가서 욕 먹어요. 나왔다 그럼요, 그러면. 배 나왔다고 그러면. 혼자 소리로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안이시기도 근데- 하고. 근데 어쨌든 또 염증 관리를 못하면 혈관 질환도 생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혈관 질환.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요? 실제 복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연령 56세 성인 9만여 명을 대상으로 2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나 식단에 상관없이 하루에 올리브오일 반 스푼, 즉 7g씩을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관련 사망 위험성이 약 28%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네. 야, 혈관 건강 관리가 필요한 우리 같은 중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네요, 필수. 진짜 꼭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올리브 오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식전이나 식사 때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쌀을 씻은 후에 물과 함께 올리브 오일을 소량 첨가해서 밥을 지으면 이제 고소한 풍미가 더해지고 또 밥알이 윤기 있게 지어질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당장 해봐야겠네. 네.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이 불포화 지방산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돕고 또 이에 따라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서 이제 인슐린의 분비를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당뇨 환자가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7g을 함께 먹게 했더니 버터나 다른 저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식후 혈당이 약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이나요? 어마어마하네. 아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실제로 이제 밥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딱 넣어가지고 지었는데 고소한 맛하고 감칠맛이 끝내준다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혈당 조절까지 된다니까 금상첨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도 지금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진짜 되겠어요. 밥할 때 그거는 뭐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정연 언니도 이제 간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막 빵, 떡, 라면 혼자 듣기 싫어가지고 네. 같이 그런 간식 탄수화물을 먹을 때
올리브유를 같이 먹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네요. 정 참기 힘든데 먹어야는 되겠다 그러면 올리브오일과 함께. 곁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건강한 음식은 더 건강하게 먹고 그렇지. 몸에 좀 안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챙겨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을 또 다른 정보가 있을까요? 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수치입니다. 네. 폴리페놀 수치가 킬로그램당 250mg 이상 함유되어야 건강상의 이점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오일 속 지방이 얼마나 변질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산도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빛과 열, 산소에 매우 취약해서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산패됩니다. 그래서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 오일은 뚜껑을 열 때마다 산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간 맛이 좀 변질되기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오일이 상태되면 색이 탁해지거나 또 특유의 고소한 향이 사라지고 기름 쩐내가 날 뿐만 아니라 너무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도는 낮을수록 좋은데요. 네. 최상급 오일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8mg 미만이어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제 폴리페놀과 산도를 잘 확인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저는 압니다. 개인적으로. 네네네네. 근데 이쯤에서 다 같이 한번 겪어보시는 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네. 예. 자, 한번 자, 드셔보시죠. 네. 냄새부터가 어머. 야, 되게 좋다. 그러니까. 신선한 느낌이 확. 산뜻해요, 산뜻. 어머, 되게 부드럽다. 어우. 와. 아니야, 쌉쌀한데 끝맛은 약간 또 고소하고 단맛도 있고. 바로 이 맛입니다. 이거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있고 먹을 때 부담이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쌉쌀한 맛이 약간 이 느끼하지 않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목에 넘길 때 약간 그 매운 느낌? 뭔가 알싸한 느낌도 나는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소리가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기름을 마시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쌉싸래한 음료를 마시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저는 남은 한 방울은 입술 촉촉해지라고 음파음파 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잘했네요, 잘했네요. 아이고. 잘했어요. 혼자 하고 계세요. 네. 야, 이거는 진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싶은 맛이에요. 예. 신선해서. 신선해. 근데 이 쌉쌀한 맛이 그러니까 폴리페놀 같은 좋은 영양소의 맛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리브는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리브의 최대 생산지가 스페인이고 최대 소비지는 그리스고요. 유럽에는 올리브 오일의 맛과 풍미를 감별하는 카타도르라는 맛 감별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직업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고품질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느끼함이 전혀 없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산뜻하면서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지 또 100% 유기농인지 확인하시고요. 또 산도가 낮고 폴리페놀 함량이 킬로그램당 250mg 이상 높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적이고 산패 위험이 적은 개별 포장된 것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젊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M 닥터. 뇌졸중의 원인이 뭐예요? 무서워요. 우리 몸에 각종 문제를 일으킨 불씨 같은 거. 혈액 독소입니다. 독소가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요? 바로 입니다. 아, 네. 이해가 되네요. 즐거운 밤을 위해서 Play the next channel A